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하고 그만큼 저에겐 너무 소중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원룸에 살던 20대 시절, 고시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제가 살던 원룸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습기 찬 반지하 방이었죠. 창문을 열면 사람들 발목만 보이고 비가 오면 창문 틈 사이로 물이 찼고 겨울이면 찬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고시 준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서실에 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렇게 한창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지쳐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는데 발끝에 뭔가가 딱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고개를 숙여보니 그곳엔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떨어뜨렸나 보다 싶어서 주워 책상 위에 올려뒀죠.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항상 문을 열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어요. 혹시 누가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건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몰래 내다보기도 했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매일 아침, 왜 하필 딱 100원짜리 하나씩일까? 그 동전은 매일 정확히 문 앞 왼쪽 모서리 쪽에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성스럽게 놓고 간 것처럼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던 동전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동전이 놓여있던 날은 이상하게도 하루가 덜 힘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때문이었을까요?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동전 하나를 투명한 유리병에 조심스레 담아봤습니다. 다음 날 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나. 그렇게 매일 아침 저는 문을 열자마자 발끝에 먼저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동전이 놓여 있으면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당시 저는 공부는 안 풀리고 가족과는 연락도 점점 멀어지고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동전 하나가 없었다면, 그저 작은 금속 조각 하나일 뿐인 그게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딱 그날부터 그 동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무언가가 바뀌었구나.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제 곁에 있어주던 그 작은 위로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그 동전을 남긴 사람의 정체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 지나치던 얼굴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을 찾던 그날, 저는 뜻밖의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전이 사라진 그 첫날,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따라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 종일 왠지 모를 불안함이 맴돌았죠. 오늘만 그런 거겠지. 잠깐 사정이 있어서 못 놓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문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그 100원 하나가 사라지자 마치 나를 응원하던 세상의 마지막 손길마저 끊긴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고마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부가 걱정됐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던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려 봤습니다. 밤늦게 청소하시는 관리인 아주머니, 오며 가며 마주치던 택배 기사님, 그리고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 그 노인은 늘 외벽 계단 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곤 했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중저음으로 읊조리다 누군가 다가가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지곤 했죠. 그런데 그 노인을 며칠째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은 없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사라진 것, 그게 유난히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을 더 지켜봤지만 그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어 건물 관리인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저기 혹시 이 건물에 사시던 그 조용한 노인분 있잖아요. 항상 계단 끝에서 담배 피우시던 분 요즘 못 뵌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 어르신? 그분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응, 갑자기 쓰러지셨대. 가족도 없고 방에서 며칠을 혼자 계셨던 모양이야. 경비 아저씨가 냄새 난다고 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담담히 말했지만 제 귓가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그동안 모아둔 100원 동전이 가득 담긴 유리병만 바라봤습니다. 그 조용한 위로가 이제는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동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 다음 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노인이 살던 1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 닫힌 우편함, 그리고 가느다란 고무줄로 묶여있던 명찰에는 김영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문 앞에 서 있으니 갑자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수없이 지나쳤던 그분의 눈빛, 가끔 보이던 저를 슬쩍 바라보던 그 짧은 시선, 그 모든 게 이제는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었구나. 매일 동전 하나를 놓고 갔던 사람,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던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전 결국 관리인 아주머니께 다시 부탁드려 그분의 방안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위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노인의 방은 생각보다 더 작고 더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담배 냄새와 먼지 쌓인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낡은 책상, 작은 싱크대, 겨울용 점퍼 하나가 걸린 벽, 그리고 조그만 냉장고 위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정리도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떠나셨구나. 방 안은 참 단출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분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노트의 표지는 해졌고 페이지마다 흐릿한 연필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중 어떤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놓았다. 아직 이 아이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문을 열더라. 내가 사라진 걸 알게 될 땐 이 동전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아줄까.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라는 말, 그건 분명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적혀있던 또 다른 문장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고시생이었다.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하루 한 끼로 버티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결국 포기했다. 그 이후로 나는 세상이 아닌 벽을 보고 살아왔다. 노인은 자신의 실패를 제게 그 어떤 말도 없이 다정하게 건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 포기, 외로움을 제가 겪지 않기를 바랐던 걸까요? 그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저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옆 서랍을 열었을 땐 그 안에 있던 조그만 플라스틱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 위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통 안에는 정갈하게 쌓인 100원짜리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손때에 묻은 그 동전들.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크기, 똑같은 빛깔.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이겨내지 못했던 시간의 무게를 대신해 저에게 작은 희망 하나를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토록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걸 저는 그 방에서 똑똑히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분이 평소에 앉았던 복도 끝 계단에 조용히 앉아 작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말도 감정도 그 어떤 것도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조용한 방을 떠나고 다시는 그 복도를 지나치지 않게 된 지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시험에 붙었습니다. 오랜 시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온 공부는 그렇게 끝이 났고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본 순간 놀랍게도 기쁨보다는 그분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이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합격자 발표가 난 날 밤 저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의 축하 자리 대신 혼자 그 유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100원짜리 동전들이 소리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꺼내 둔 노인의 수첩. 페이지 구석구석에 적혀 있던 말들. 나는 실패했지만 저 아이는 다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끝내 닿는 날이 오기를. 포기하지 마. 단 하루라도 더. 그 글씨를 가만히 따라 읽고 있으니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다음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그 반지하 건물이 있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어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만큼은 잊지 않고 남아있더군요. 제가 살던 103호의 문 앞, 그분이 앉아있던 계단 끝자락, 그리고 매일 동전이 놓여있던 그 왼쪽 구석.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안에서 꺼낸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천천히 그 자리에 내려두었습니다. 그 장면을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고 말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로서 일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한 구청 상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하는 그 작은 설명 하나, 위로 한마디, 그게 그날의 100원처럼 누군가를 붙잡아주는 손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상담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무너진 가장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말 한마디 꺼낼 데 없는 사람, 가족에게 외면받고 빚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자존감이 무너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저도 지금 고시 공부 중인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퍽 하고 울리는 듯 했어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제가 혼자 모아두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매년 한두 개씩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순간을 위해 준비해 둔 동전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꺼내 작은 봉투에 넣고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이건 제 선배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던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그분이 남겨준 노트 속 글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이 아이가 누군가의 새벽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분은 소리 없이 살았고 소리 없이 떠났고 소리 없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조용한 위로는 지금도 제 안에서 그리고 제 손길을 거쳐 누군가의 마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